에서 활동한 박동훈이라고 하고요. 발표를 이번에 맡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팀 이름을 한 2달 동안 고민하다가 이름을 짓지 못해가지고 무죄고요. 팀 이름은. 자, 이렇게 발표를 진행할 건데 저희는 모던 체스라는 게임을 개발해봤습니다. 이 게임을 이제 한 3주 정도 개발한 것 같은데요. 3주 정도 개발했는데 제가 이거 에오스 마감 일자를 이제 고려를 하지 않고 계절학기를 수강했다가 계절학기를 못 듣게 됐어요. 그래서 22만 원을 학교에 기부를 하게 되었고 F를 받고 이제 약간 영광의 상처가 남는 프로젝트라고 생각하시고 좀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발표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개요입니다. 모던 체스가 뭐냐? 일단 게임에 대한 아이디어는 저희 중학교 시절로 돌아가서 제가 중학생 때 보드게임 같은 거를 좀 이것저것 만드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설계했던 보드게임이 있었는데 그게 지나서 보니까 좀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보드게임의 단점이 연산이 너무 많았어요. 이제 다들 유효함 한 번쯤 해본 적 있으시죠? 유효함을 해보면 이제 체력을 기억하거나 카드의 상태 이런 걸 기억해야 되는데 보드게임을 일일이 볼펜으로 적어가면서 하게 되면 되게 몰입도가 떨어져서 무조건 파사하고 제가 더 이상 개발을 관뒀던 것인데 이제 제가 프로그래밍을 할 줄 알게 되었고 게임을 컴퓨터로 만들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직접 다듬어서 구현해본 게 모던 체스입니다. 그래서 모던 체스가 뭐냐 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섹션이 있는데요. 자, 우선 모던 체스는 말 그대로 모던한 체스입니다. 체스와 비슷한 형식을 따라가지만 체스와는 전혀 다른 모던한 방식을 띄는데요. 우선 저희가 디자인한 화면부터 순서대로 보시겠습니다. 우선 게임에 맨 처음 접속하게 되면은 이렇게 로그인 화면이 뜨게 되고요. 클라이언트를 처음 켰을 때 이렇게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진행할 수 있는 화면이 뜹니다. 온라인 게임 기반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여러 가지 게임 모드가 있는데 방을 파거나 방을 찾아서 들어가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을 찾아서 자유롭게 들어갈 수가 있고 이제 방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각자 할 수 있고 플레이어는 총 4명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들어갈 수 있고 이제 플레이어 A, 플레이어 B 2명이 겨루게 되고요. 2명의 관전자까지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해주세요. 원리대로 놔두세요. 자, 룸에서 이제 방장이 하겠지만 메이크룸 보여주시겠어요? 메이크룸에서 방장은 맵의 여러 가지 종류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체스판의 종류가 여러 가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방에 들어오시는 최대 인원수, 그리고 체스는 알다시피 전체 타이머가 정해져 있죠. 플레이어 1, 플레이어 2에. 그래서 한 사람이 소비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을 여기다 적어 커스텀 해줄 수 있고요. 그리고 방 제목, 그리고 프라이빗하게 비밀번호를 걸어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접속하게 되면 개인 화면에서 덱이라는 개념이 존재하게 됩니다. 체스와는 다르게 본인만의 덱을 구성할 수가 있는데요. 모던 체스인 만큼 모던한 컨셉을 가지고 약간 전쟁터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되게 다양한 카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벤토리에서 카드를 수집하는 형식이며 이러한 수집한 카드들을 통해서 자신만의 전략에 맞는 덱을 구성하면 됩니다. 왼쪽에 두 섹션이 덱이고 오른쪽이 자신의 인벤토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덱은 언제든지 추가하고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우선 덱 같은 경우에는 코어라는 카드 2장과 덱 나머지 카드 38장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지금 보면 감이 안 오겠지만 이런 식으로 전략적으로 구성을 해서 자신만의 덱을 가지고 시작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인게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게임을 시작하게 되면 인게임 쪽이 보여주세요. 시작하게 되면 이렇게 텅텅 비어있는, 지금 판이 많이 잘렸는데 엄청나게 커다란 육각형 기반의 판이 있습니다. 이 육각형 타일에 우리가 카드를 놓게 되면 이 육각형 타일 하나에 캐릭터 하나를 놓을 수가 있어요. 기물을 놓을 수가 있고 그 기물에 대한 능력치는 다 고유하게 존재하게 됩니다. 자, 카드의 종류는 총 4가지입니다. 코어 카드, 유닛 카드, 건물 카드, 효과 카드가 있습니다. 코어 카드 먼저 보실게요. 코어 같은 경우에는 총 2가지를 두 장을 부여받게 되고 이 코어 2개가 파괴되면 즉시 게임이 끝나면 게임에서 패배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하는 중요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겠고 코어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유닛 카드입니다. 유닛 카드는 가장 익숙한 기물이며 이런 식으로 체력, 공격력, 사거리, 공격 한 턴에 할 수 있는 공격 횟수, 범위 공격 여부, 시야, 그리고 한 턴에 이동할 수 있는 개수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이렇게 고유한 능력이 있기도 합니다. 고유한 능력이 없는 유닛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건물 카드입니다. 건물 카드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움직일 수 없겠죠. 공격을 할 수 있는 건물도 있겠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없네요. 얘 같은 경우에는 공격을 하지 못하고 체력이 좀 높고
시야가 상당히 넓은 그런 건물입니다. 그래서 얘도 능력이 있는 건물이네요. 네, 다음 볼게요. 효과 카드는 뭔가 유닛이나 건물을 내는 것이 아닌 일정한 반경에 효과를 줄 수 있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효과를 줄 수 있도록 해주는 카드이고요. 이게 이펙트 카드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규칙에 맞춰서, 규칙을 정확히 설명드리지 않았지만 규칙에 맞춰서 게임을 진행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이 게임 중반에는 이런 식의 전개가 계속 펼쳐질 거고요. 이거는 본인 유닛들만 있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고 상대도 반대쪽에서 전개하고 있을 겁니다. 시야 시스템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어두운 부분은 제가 보이지 않는 시야 반경에 들어오지 않는 환경이며 이런 부분은 장애물, 시야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고 그리고 시야는 가로막지 않지만 이동할 수 없는 장애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닛을 하나 선택했을 때 시험했는데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한 턴에 2번까지 공격을 할 수가 있고요. 현재 공격 횟수가 2번이나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 횟수가 2번이나 있네요. 그리고 체력이 현재 적당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체력은 여기 UI가 가뜨기도 하고요. 그래서 두 가지 동작을 할 수 있습니다. 유닛은 무브 또는 어택을 할 수 있으며 스킬이 있다면 밑에 스킬까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실어주면 이런 거죠. 탱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타크래프트 아시죠? 시스템크처럼 이런 식으로 스킬을 구현할 수도 있고요. 공격을 할 때는 본인 사거리의 대상이 되는 팀원도 포함해서 자기 아군 유닛도 포함해서 어느 것이든 때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 같은 경우에는 자신으로부터 이렇게 일정 떨어진 거리까지 이동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행동들을 한 턴에 제한 없이 할 수 있는 만큼 자신이 하고 싶은 만큼 하면 됩니다. 대신 시간이 소비되겠죠. 그래서 자신의 행동을 모두 끝마치고 나면 자신의 턴이 끝났다라는 요청을 보내주면 되고 그러면 상대 턴도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상대의 코어를 먼저 부수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자, 그래서 팀원 소개를 하겠습니다. 좀 늦었지만 자, 일단 이거는 부끄럽지만 저고요. 살짝 술을 좀 마신 상태로 저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제가 메인 프로그램이 많고요. 이제 기획이랑 뭐 그래픽이나 UI 디자인 이런 거 다 했습니다. 로직 같은 거 다 설계했고요. 그 다음에 지현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서버를 혼자서 전부 다 구현하시고 네, 전부 다 도맡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기 감미로운 노래를 부를 것 같은 변희 선배님은 이제 사운드에 아주 민감하시기 때문에 모든 효과 그리고 게임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운드에 대해서 관리 총괄을 하셨고요. 그리고 태우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애니메이션, 이게 PPT 부분을 태우 선배님께서 만드셨는데 또 자기 거라고 막 이렇게 적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잘 만들긴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게임 비주얼을 좀 생동감 있게 해주는 애니메이션 이런 거를 총괄하셨다라고 이렇게 분호표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게임에 대해서 그래도 학술제이니만큼 좀 학술적으로 가볼 건데요. 일단 사용한 스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니티 기반으로 진행을 했고요. 서버는 Node.js, AWS2, 그리고 소켓.io, 그리고 몽고DB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자, 주요 게임 시스템 로직입니다. 우선 고려해볼 사항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육각형 좌표 구조입니다. 육각형 좌표 계산이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찰을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좌표에 비해서 시야 시스템, 시야를 도대체 어떻게 연산할 것인가를 한번 짜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메인 매니지 게임을 어떻게 관리하고 카드 스테이트를 어떻게 전부 다 관리할 것인가, 로직을 어찌 할 것인가, 구조를 상당히 정밀하게 짜였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만 볼 건데 먼저 요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서 이 좌표를 나타내는 방법에서는 총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X, Y, Z축을 이런 식으로 그어서 나타내는 방법과 사실상 요거 하나는 없어도 되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축으로 계산하는 것을 엑시얼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거는 우리가 친화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직관적으로 보이지 않고 이게 좀 머리가 헷갈려요. 이거를 그래서 축좌표로 계산하기 상당히 헷갈립니다. 그래서 나온 게 오프셋 코디네이션입니다. 오프셋 코디네이션은 우리가 좌표 평형도처럼 이렇게 직각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여기를 옆으로만 연결했을 때 왼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1, 위로 가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y좌표가 그죠? 이게 가장 익숙한 표현입니다. 하지만 컴퓨터의 입장에서 연산하기 편리한 것은 엑시얼이기 때문에 이것을 둘이 잘 섞어서 사용해야 됩니다. 게임에서 모든 좌표를 나타낼 때, 즉 개발자가 봐야 하는 좌표에는 전부 오프셋으로 저장이 되고요. 연산으로 진행할 때는 오프셋을 엑시얼로 변환하는 공식으로 변환을 해준 뒤에 연산이 끝나고 나면 다시 오프셋 형태로 변환해줍니다. 그래서 개발자가 상당히 편리하게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자, 시야를 어떻게 구현했느냐, 시야 연산 어떻게 했느냐. 자,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요 블럭에서 저 블럭을 볼 수 있는가를 계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직선상에 장애물이 존재하는가를 확인을 해야 하는데요.
이걸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 하고 고민을 해본 결과 이제 CCW 알고리즘 다들 아시죠? CCW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장애물을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이제 덧붙여서 설명하자면 이제 카운터 클럭와이즈라는 알고리즘인데 이제 기하적인 외적 연산을 통해서 두 직선이 교차하는가를 알아낼 수 있는 알고리즘입니다. 상당히 연산 효율이 좋기 때문에 이제 이 CCW를 활용을 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고민해봤는데 먼저 장애물은 총 6개의 성분들 있죠. 그래서 6개의 성분으로 긋습니다. 긋고 목적지까지 직선을 그어요. 그러면 여기가 CCW를 이용해서 교차하는지 아닌지의 여부를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나오면 돼요. 외적을 해서. 자, 근데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요 성분과 요 직선이 기울기가 같아지면서 외적이 한 값이 0에 가까워지게 되는데 문제는 부동소수점 오차에 의해서 얘가 안 겹친 걸로 판단이 돼요. 컴퓨터상에서. 그래서 요렇게 막혀 있으면 여기는 안 보이는데 여기가 보이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골머리를 좀 받았어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라고 고민을 해서 제가 구글도 해보고 레딧도 싹 다 뒤집어 보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체적으로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할까? 생각해봐서 기울기를 대조하는 방식을 사용하기로 했어요. 기울기를 어떻게 대조하냐? 자, 기존처럼 여기서 여기가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를 우리가 알아내고 싶어요. 그러면 이 방향에 있는 이 전장 모든 곳에 있는 옵스터클 장애물에 이렇게 6개의 성분을 씁니다. 꼭지점에. 그러고 나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할 수 있겠죠. 이렇게. 그러고 나서 직선을 긋고 나서 이 기울기를 비교합니다. 그래서 이 기울기가 여기 사이에 있다면 보이지 않는 것이고 바깥에서 벗어난다면 보이는 것이겠죠.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에부터 여기까지 거리와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에 여기가 작으면서 이 사이에 있을 경우 막혀서 안 보인다라고 연산하면 됩니다. 근데 단점이 있습니다. 무슨 단점이냐? 여기에 있는 모든 애들한테 꼭지점 6번씩 해야 되는데 무려 타일 하나의 시점 계산하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모든 곳에 직선을 긋고 하게 되면 연산량이 상당히 많아지겠죠. 여기 있는 모든 것을 업데이트하려면.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야를 업데이트해야 하냐를 판정하는 곳까지 추가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카드가 시야 범위가 3이라고 하면 요만큼의 영향을 줄 겁니다. 여기에 있는 연산 결과는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야 3범위 안에 있는 장애물들만 색출해낸 다음 그 장애물에 대해서만 연산을 진행하면서 훨씬 가벼운 연산을 진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효율적으로 구조를 짤 수가 있었죠. 마지막으로 왠지 게임을 어떻게 하냐? 도대체 그래 컨셉은 재밌고 알겠는데 이걸 어떻게 구현할 거냐? 라고 하면 되게 많습니다. 이게 제가 살짝 세봤는데 코드가 많을수록 좋다 이런 건 아니지만 볼륨을 대신 증가했을 때 15,000줄 정도 있었기 때문에 이걸 제가 설명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수많은 객체들로 이루어져서 이렇게 게임이 굴러간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사항이 있으면 제가 따로 답변 드리는 것으로 하고 이걸 설명하기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만 구글 스프레드시트라는 걸 활용을 했는데요. 구글 스프레드시트는 다들 아시다시피 구글 스프레드시트는 공유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공유할 수 있고요. 이 녀석의 특징은 여기 확장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자바스크립트로 API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정보를 전달해 줄 수가 있는데요. 요청에 대해서. 그래서 클라이언트를 실행할 때마다 요 셀을 불러오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게임 카드의 밸런스에 대한 정보를 전부 여기서 받아오게 됨으로써 유저가 클라이언트를 업데이트를 하지 않아도 핫픽스가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밸런스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하지 않고도 조정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자, 실시간 게임 환경을 이제 어떻게 구현을 했냐입니다. 자, 서버 종류는 두 가지가 있죠. 스테이트리스가 있고 스테이트풀이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온라인 게임은 무조건 스테이트풀을 사용하는 게 당연한 소리죠. 당연한 소리인데 약간 도전의식이 생겼습니다. 약간 탐색 게임이기 때문에 스테이트풀도 가능하지 않을까. 마치 채팅을 진행하듯이 보내고 받고 무조건 정해진 형태로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스테이트리스도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스테이트리스로 출발했습니다. 턴제 게임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다. 성공한다면 되게 싸지겠죠, 비용이. 그래서 서버를 이렇게 두고 클라이언트 AB를 둡니다. 자, 그러면 서버가 알죠? 게임 시작. 그러면 얘네가 시작했구나 하면서 A가 먼저 시작했네요. A가 행동을 했어요. 그럼 서버는 연산을 할 거고요. AB한테 연산 결과를 알려줄 거예요. 그러면 A의 행동에 대한 연산을 서버가 하기 때문에
둘 다 무결성도 보장이 되고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A가 재촉을 합니다. 야, 빨리 결과 알려줘. 지금 우리 유저님 기다리시잖아. 유저가 요청을 했습니다. 내가 이 카드를 여기서 옮겨라 라고 요청을 하고 나서 그걸 연산을 서버가 하고 나서 다시 받기까지 그래픽 연산을 하질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UX에 상당히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 문제는 이 녀석이 변조할 수 있어요. 클라이언트를 변조해서 보내면 얘는 그게 맞는지 아닌지 알 길이 없습니다. 서버는.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핵이 판치게 되겠죠. 그래서 그걸 해결한 거를 제가 짜봤어요. 이거를 발표해서 다 하긴 그런데 일단 가장 컨셉만 알려드리면 A가 선조 지속 보호입니다. A와 클라이언트 B와 서버가 동시에 같은 연산을 진행을 해요. 진행을 하는데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거에서 어떤 행동을 했다라고 게임 로그를 알려주고 그 게임 로그를 실행했을 때의 결과값을 해시화시켜서 스팀으로 넘겨줍니다. 그러면 서버 입장에서는 똑같이 너가 그 행동을 했구나, 나도 그 행동을 해볼게. 그리고 그 연산 결과를 전부 해시화를 시켜보고 해시화가 일치한다면 무결한 거겠죠. 그래서 이거는 올바른 밸리드한 동작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클라이언트 A에게 보고를 하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만약에 너가 준 걸로 내가 해봤는데 해시가 틀렸어. 그러면은 도중에 인터넷에서 중간 처리를 받지 못했다던가 라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냥 서버 기준으로 전부 롤백을 시켜버리면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도를 해봅니다. 게임 인포를 시리얼라이즈 한 다음에 게임 인포는 이제 한 게임이 정의되어 있는 가장 큰 객체예요. 이게 있어야 게임이 정의가 됩니다. 근데 이걸 시리얼라이즈 자꾸 전송을 해봤는데 이게 자그마치 56만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송을 해보려고 했으나 그때 제 기억으로는 서버에서 너무 많다, 좀 줄여라, 이거 우리 못해준다 라고 했어요. 뒤늦게 이걸 늘릴 수 있다, 늘릴 수 있다 라고 알게 되긴 했지만 이거는 게임이 진행된 것도 아닌 가장 초기 값의 형태였어요. 그래서 게임 진행했을 때 이거보다 훨씬 많아진다는 거고 이게 쌓이면은 너무 비효율적으로 되겠죠. 그래서 그때 이거를 보냈는데 태호 형이 깜짝 놀랐어요. 알바를 하다가 이거 뭐냐 하고 서버 하시던 제 선배님께서도 이거는 안 된다, 바꾸자 해서 저희가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나온 게 게임 로그 기반 연산을 하되 복원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을 설계했습니다. 자, 행동 전송및 검증입니다. 클라이언트 A가 뭔가 행동을 하겠다라고 로그만 보냅니다. 나는 이런 행동을 할 거야. 그럼 서버는 그 연산을 진행하진 않지만 그 행동을 B한테 꽂질러요. 그래, 기다려라. 그래서 아니구나, 제가 헷갈렸네요. 클라이언트 A랑 이제 서버한테 보냈는데 너 이제 연산을 해봤는데 그의 해시값이 다르다. 해시값이 다르면 롤백을 해라. 그래서 다시 돌려봐서 이제 롤백을 그 로그를 받아서 근데 이제 게임 차이점은 게임 인포를 보내는 게 아니라 이제 로그의 흔적들만 전부 다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 클라이언트가 그 로그의 흔적들만 보고 그 게임 상황을 전부 복원해낼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훨씬 통신이 가벼워진 것이죠. 그래서 로그 분석으로 상황 게임 복원하고 이제 서버가 준 걸 바탕으로 클라이언트가 복원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변조가 불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클라이언트 A가 다시 보냈어요. 이번에 서버한테 보냈어요. 한번 확인해봐라. 그래서 서버가 잘 됐네. 그럼 B한테 넘겨주겠다. 그래서 B가 감사 했어요. 근데 B가 그거 해보니까 나랑 결과가 다른데 해시값이 왜 다르지? 라고 했다는 거는 B가 중간에 못 받았거나 인터넷 접속해서 못 받았거나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거겠죠. 그러면 B는 최신상으로 롤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버에서 또 받아서 로그를 받게 되겠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세 번째는 클라이언트 절직입니다. A가 말합니다. 나 게임이 멈춰가지고 껐다켰어요. 로그 좀 주세요. 하면은 서버가 모든 로그를 전부 다 A한테 주게 되고 A는 그걸 또 분석해서 전부 복원해내게 됩니다. 그걸 다 구현해놨고요. 그리고 제한시간, 이거는 제한시간 실시간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쩔 수 없이 소켓 통신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스테이트스는 아닌 것이죠. 서버가 1초마다 말해줍니다. 클라이언트에 너희 이제 20초 남았다. 너희 이제 15초 남았다. 18초 남았다. 17초 남았다. 하면은 클라이언트가 그거를 받아서 그렇구만 하면서 누가 시간이 익스파이어 됐는지 너 졌어 라고 하면은 만약에 A가 시간이 다 달았어요. 그러면 B가 야 너 졌어 하면서 A한테 연락을 해요. 서버 통해서. 그러면 진짜 졌네 하면서 둘이 합의를 보고 게임을 끝냅니다. A가 지고. 그렇게 되어 있고요. 서버 로직은 이상이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분은 이제
지소스를 싱크로 받아오지 않아서 그렇고요. 아마 실제 서비스 할 때는 정상적으로 로딩하면 잘 되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진행이 되어 있고요. 일단 크레딧 한번 볼까요? 태호 형님 자랑하고 싶다 해서 이렇게 눌러보면은 이렇게 이쁘게 이미지가 나오고요. 자, 다시 돌아가서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로그인을 해야 플레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아이디 로그인 해보기를 할 건데요. 다른 클라이언트에서 지금 동시에 해서 실제로 게임이 진행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제 계정으로 할 거고요. 자, 이렇게 로그인이 됐습니다. 암호는 참고로 해시를 하는데 그냥 해시하는 것도 아니고 솔트도 붙여서 해시를 합니다. 상당히 안전하다 할 수 있고요. 그래서 플레이를 합니다. 플레이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메뉴가 있습니다. 리그, 서치 모드, 메이크룸이 있는데 리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점수제죠. 랭크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고 서치룸은 이제 친구들이랑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플레이, 100, 소셜 세팅이 있는데 지금 소셜과 세팅은 구현되지 않은 상태고요. 100 먼저 보겠습니다. 자, 100을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딜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카드를 누르면 빼지게 되고 누르면 넣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이걸 맞추면 되고요. 자, 다시 플레이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방을 한번 파볼게요. 방을 메이크룸을 해보겠습니다. 메이크룸을 해서 룸은 뭐 잘 해주시고요. 알아서 테스트 룸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넉넉하게 1000초 정도로 할게요. 그리고 방을 파보겠습니다. 자, 방을 파게 되었고 지금은 프로토타입이라서 맵을 하나밖에 없습니다. 맵 이미지가 지금 따로 없고요. 이렇게 자신의 덱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게임에서 어떤 덱을 쓸지 사용할 수가 서로 고를 수가 있고 자, 다른 클라이언트가 여기 있습니다. 다른 클라이언트가 여기 있는데 이제 보면은 여기서 서치룸을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보면은 방 고르기 있죠. 밑에는 저희가 테스트한다고 이렇게 만들어놓은 방이고요. 지금 최상위에 있는 룸이 있습니다. 여기 검색을 해서 서치를 통해서 특정한 방을 검색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자, 그래서 일단 같은 방에 들어가야 되니까 접속해 보겠습니다. 플레이 눌러볼까요?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적어 있고요. 여기에 이제 다른 클라이언트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누르면은 그 롤 클라이언트 이동하듯이 자기 역할을 바로 할 수 있고요. 여기 클라이언트에서 이동하면 거의 동시에 다 갱신이 되어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클라이언트 바꾸면 여기서 바로 적용이 되죠. 자, 그래서 플레이어 A, B에 두고 게임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눌러볼까요? 그럼 카운트다운이 시작이 되게 되고 이제 이 게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시작이 되고요. 자, 먼저 제 턴이니까 먼저 카드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규칙은 아까 완전히 설명드리지 못했는데 기본적인 카드는 여기에 아무것도 낼 수가 없습니다.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코어의 위치를 상당히 잘 선정을 해야 됩니다. 코어를 이곳에 두고 나면 이제 캐릭터들을 이런 식으로 반경에 놓을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 있는 반경에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코어를 앞세워서 설치하는 것이 상대한테 빠르게 도달할 수 있게 유지하겠죠. 대신 상대한테 쉽게 노출된다는 단점도 있을 겁니다. 뭐 그거는 이제 본인이 잘 전략적으로 사용을 하면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전개를 했다 칩시다. 이런 식으로 전개를 했고 턴을 끝내면 이제 상대 턴이 되게 됩니다. 상대 턴에는 저는 아무런 행동을 할 수 없고요. 이런 식으로 전부 행동이 박혀 있습니다. 상대도 지금 여기 어딘가에서 진행을 하고 있겠죠. 진행을 하고 있을 것이고 네, 여기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연출이라면 연출인데 지금 보면 노래가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죠. 노래가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여기를 클릭하게 되면 노래가 살짝 물에 잠긴 듯한 소리를 느끼죠. 이런 식의 연출도 또 추가가 되고요. 자, 풀면 여기 잘 들리는 모습 네, 이런 식으로 연출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 카드를 전개해 보도록 할게요. 관측병은 상당히 시야가 넓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동을 할 수가 있고요. 했더니 상대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죠? 상대가 발견이 된 수정에는 이런 식으로 노래도 살짝 긴박하게 바뀌게 되고요. 상대가 발견된 순간부터 노래는 이렇게 약간 긴박하게 바뀌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상대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상대의 코어를 대충 어림짐작해서 이제 전개에 나가서 부수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을 전부 다 하기에는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이걸 실제로 플레이를 해봤는데 보통 플레이 타임이 한 40분 나오는 것 같아요. 한 판에 40분 정도 나오는 것 같고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제가 만들긴 했지만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기 때문에 다음에 한번 꼭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요. 자, 그래서 진행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무력하는 것까지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되는데 원래 상대팀을 때려야겠지만 아군을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전차병을 여기 있는 관측병을 죽여볼게요. 죽이면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사망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모두 다 여기에 기록이 되고 있고요. 클라이언트에 다 비교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러한 과정들을 계속 거치면서 상대의 코어를 부수게 되면 끝나는 그런 게임입니다. 네, 이상입니다.